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배드 뉴스다. 모든 게 다 굿뉴스 is bad news, bad news는 더 more bad news, 뭐 모든 게 all is bad news. 정말 가장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 미국 주식 시장을 강타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나스닥이 3% 넘게 하락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고 4시부터 계속 지켜보다가 막판에 살짝 돌아서긴 하는데 아주 살벌한 그런 금요일 아침 시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경제지표가 좋은데 배드뉴스다. 참 아이러니하죠. 더 웃긴 건 어제만 해도 경제지표에 모든 것들이 쏠려 있어서 경제지표가 경기 침체가 문제다 이렇게 해놓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경제지표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또 거기에 반대로 작용하는 배드뉴스, 오리스 배드뉴스로 작용하는 가장 약세장,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현재 글로벌 시장의 큰 트렌드이고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뭔가 돌려 세울 그 무엇이 필요한데 이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더 침체하고 또 금리 인상을 아직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 지켜봐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시장은 오직 패드의 긴축 강화에 대한 스탑을 좀 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 주길 바라는 유일한 그 목줄을 하나 걸고 있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ll is bad news. 정말 머리 아픈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 다우존스는 1.04, S&P는 1.40, 나스닥은 2.18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4시, 3시 봤더니 살벌했습니다. 막판 끝을 약간 돌려 세웠는데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은 너무 좋았죠. 많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오늘 과연 어떻게 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생각보다는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당연히 되는 아침입니다. 금일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젤렌스키 내년 2월 EU와 대면 회담하겠다. 이제 잠깐 외신에서 이제 정전 이야기, 휴전 이야기, 전쟁 종식 이야기가 푸틴 쪽에서 살짝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가봐야죠. 여기서 발을 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지금 죽은 사람 5만 명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큰일이야. 또 이 추운 겨울에 엄동설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는데 사람이 추운 러시아의 겨울을 견뎌야 한다는 게 정말 큰 고통일 것 같습니다. 중국 내달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뉴스죠. 넷플릭스 내년 초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 검토. 정말 이거 야매로 많이 쓰는데 계정 공유에 대해서 유료화를 한다. 글쎄 돈에 환장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넷플릭스의 미래는 저는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캐시우드가 ETF 자산이 작년 2월에 603억 달러였다가 지금 114억 달러로 급감을 한 거죠. 먼저 이제 급감한 이유는 두 가지죠.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판매에서 나갔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재 환매가 들어오면서 이 캐시우드가 지금 막 테슬라를 쏟아내면서 이 성장주들이 지금 다 박살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쭈뼛쭈뼛 쓸 정도로 오늘 우리 한국 시장 전통적인 IT 다음에는 성장주들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 또 엄습을 했습니다. 미 상원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을 가결했다. 내일 하원 표결이 남아있고 3분기 미국이 GDP 확정치가 3점이었어요. 잠정치가 2.7이었나요? 네. 잠정치 다음에 마지막 확정치가 나오는데 3.2로 올라간 이유가 소비가 쪽에서 올라가면서 확정치를 3.2를 찍었는데 그 전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하다가 3.2를 찍었으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이러한 것들 왜 갈수록 이게 좋아지는지 소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사 건수가 21만 6천 명 예상을 하회했죠. 네, 이것도 이제 큰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22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21만 6천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금을 데이비드 페퍼라는 사람인데 미 증시가 약세를 전망한다. 이 사람이 약세 전망한 이유가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부 긴축 모드로 가더라. 이건 전형적인 공매도로 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지 않느냐. 헤지펀드 하면 공매도라고 이거 똑같은 공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장입니다. 불러봐도 굿뉴스는 배드뉴스, 배드뉴스는 배드뉴스, 오리스 배드뉴스. 머리 아픈 아침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추이를 봅시다. 0.21% 달러 인덱스는 상승해 104.38. 어제 이제 우리 원화도 되게 강세로 가던데 오늘은 좀 멈출 것 같아요. 미국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5.6pp가 상승을 해서 4.2714.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10년짜리는 거의 뭐 빠지지 않고 0.9pp가 빠지지 않았죠. 3.675. 60pp 움직임으로 스프레드는 줄어 있는 상태네요. 단기 금리가 오늘 상승한 것은 향후에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빅스텝이든 뭐가 더 지속될 것이다. 베이비 스텝 25, 25가 아니라 50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 슬쩍 흘러나오면서 단기 금리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TI는 0.29% 하락해서 78.29달러,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2.88%나 하락을 했네요. 네, 애플도 132달러. 이러다가 애플 130달러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깨질 확률도 높아 보이는데 이유는 하나죠. 애플은 되게 혁신성을 이제 잃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은 혁신성을 잃었다. 혁신성을 잃고 애플 투자하신 분들이 근데 배당주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애플이 성장주에서 배당주로 변했다는 사실이 저는 애플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접는 것도 안 하고 VR, XR도 제가 봐서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전기차도 안 하고 뭐 자율주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저 기존에 그 잡아놓던 집토끼들, 글로벌 토끼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뺑뺑이로 해서 돈 빼가는 전략. 이게 이제 애플의 혁신성, 우리가 사랑했던 애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애플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이제 어제 오늘 새벽 9.12% 하락했어요. 125달러. 머리가 정말 서늘하네요. 이제 공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공매도 쳐가지고 150억을 공매도에서 벌었다면 15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도 17조, 18조 정도를 버는 거죠. 2020에서 21년 작년에 공매도에서는 공매도 친 사람이 마이너스 510억 달러 손실을 봤죠. 여기서는 이제 뭐 상승해 버렸으니까 다 죽어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먹었는데 이제 공매도 비율이 전체 거래량의 10%에서 3%로 일단 줄긴 줄었습니다. 이 뭐 마이크로 빌 게이츠와의 또 논쟁도 있던데 빌 게이츠는 아무 답하지는 않고 있던데 일단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공매도 이제 이렇게 빠지면 마지막에 지금 버티는 사람은 개미밖에 없는데 개미들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글로벌 개미들이 자국 통화가 약세면서 그 원화 약세로 손실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통화들이 다시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커버도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의 테슬라도 이제 맛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제 앨런 머스크는 방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을 내는 게 뭐가 있을까? 자기가 다시 이 트위터를 포기하고 오는 거 방법, 정리를 하는 방법, 누구를 주고 세우는 방법, 뭐 모든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에서 마음이 떠나 있는 게 아니냐. 거기다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 속도도 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재고가 쌓이고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오고 어려움 속에 테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100달러 정말 우리가 설마 깨지겠어 한번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깨지고 이러한 불안감도 또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TSMC도 2.39% 하락을 하면서 하락 트렌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어제 난리가 났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큰 내용이 이제 매출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이 전 분기가 예상을 41.5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40억 9억 달러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YY로 작년 이맘때는 76.9억 달러가 매출이었는데 올해 40억 9억 달러, 40.9억 달러니까 거의 뭐 50% 가까이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암울한 것은 다음 분기 4분기에는 38억 달러로 매출이 줄 것이다. 40.9억 달러에서. 그래서 동사는 설비 투자를 줄이고
올해 이제 120억 달러 설비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 75억 달러로 줄일 것이다. 사람 감축 10% 하고 이렇게 매출 줄고 그렇죠. 내년엔 더 매출이 줄 거고 사람 줄이고 비용 증가하고 이런 건데 내년 정도에 오면은 반도체는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뭐 반도체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에 어제는 좀 반등해서 올라오던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살 때는 아니다. 저는 내년 2분기 정도 어제가 바닥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죠. 네, 우리 반도체 가지고 물려서 늪속에서 헤매시고 힘드신 분들 정말 안타깝네요. 힘을 내십시오. 한 2분기는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2.18% 하락. 너블록스도 6.3이나 하락했네. 26달러. 열광했던 너블록스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정말 몰랐죠. 네, 안타까운 아침입니다. 네, 비트코인도 16,775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금일시장 한번 봅시다. 최근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의 원화 강세가 가장 눈에 띄죠. 네, 11월 7.5% 원화 강세, 12월 들어와서는 2.5% 원화 강세. 이 원화 강세가 너무 급하다는 거죠. 네. 이게 결국 우리나라 기업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어떤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죠. 원화 약세도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화 약세도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는 속도 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건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3분기 실적을 까봤을 때 모든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버텼던 건 환율 효과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환율 효과가 빠지면서 우리나라들의 기업 실적 마지막 그래도 2,300을 버티고 있는 이 마지막에 그 한 조각의 희망이 무너질 가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둡고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금일 시장을 보면 원화 절감, 원화 월간 절상과 절하폭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절상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잘 버티다 그나마 또 이렇게 잘 버텼죠. 내년에는 지금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수출이 줄면 원화 절상으로 수출이 줄면 당연히 기업 실적은 안 좋죠. 네, 이건 당연한 이치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은 내년으로 가야 되죠. 네, 내년에 대체 뭘 보고 뭘 먹고 사야 되는지 세심한 관심과 분석이 좀 필요한데 먼저 이제 1월 초에 발표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실적 발표를 한번 먼저 브리프리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는 시장이 이미 노출된 관계로 최악의 숫자보다 낮지 않으면 실적 수치 낮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실적이 낮지 않으면 반도체 감산 가능성 그리고 삼성의 동참 여부, 반도체 감산에 대한 동참 여부 그리고 향후 전망에 관한 비전 등이 IR 할 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올 확률도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산을 어느 정도 삼성이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는 하기로 한 거고 삼성은 이제 동참 여부를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동참 여부와 내년에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가격이 2분기를 바닥으로 본다면 항상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갈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 3분기 재고 자산은 57.3조 원으로 YTD 39%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2023년 1분기까지 유지되어서 2023년 1분기 말 재고 일수가 13.2주를 기록할 전망이다. 과거 평균 재고가 5.7주였던 것을 예상을 해본다면 2배 이상 초과된 그러한 재고 일수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FCF, 프리 캐시플로우인데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인데 잉여 현금 FCF와 운전자본 관리에 부담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좀 재무적으로 보면은 지적하고 싶은 상황이죠. 분기별로 FCF 프리 캐시플로우는 2022년 4분기에서 2023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되기에 2023년 카펙스를 주지 않겠다는 기존 전략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 4분기하고 내년 2분기까지 프리 캐시플로우만을 떼어서 보면은 마이너스 영역이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카펙스 즉 투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로 인해서 2023년 카펙스가 감소한다면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 다소 지연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증가할 수 있다. 투자를 좀 줄여서 반도체 숫자를 좀 줄인다면 생산량을 줄인다면 이게 제가 단기 기술적으로 반등을 점치는 이유이다. 두 번째 기술적 반등을 전망한 이유는 현 주가가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으로 1.2배로 과거 역사적 PBR 밴드 가장 하단 수준에 와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도 삼성전자는 지금 매력이 있는 모습이 있다. 저가 영역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등 쉬워 보이지 않죠. 네. 과연 미래 감산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FCF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삼성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펙스 투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걸 이기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증산을 현 상태를 유지할 건지 SK 하이닉스처럼 감산을 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감산에 동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월 7일 발표될 실적 전망과 뭔가 코멘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1월 7일 날은 코멘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1월 20 며칠경에 이제 최종적으로 IR이 담당 상무가 하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8조 뭐 6조 이하 뭐 별합을 지금 스탠스가 다 나오고 있죠. 네,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를 한번 봅시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는 3,226억. 와, YY 57%나 빠진 거네. LG 단독 영업은 마이너스 1,898억. 단독으로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하네요. 적자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손실의 대부분이 TV 사업에서 비롯됐다는 거. TV 사업. 성수기 유통 재고 줄이기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발생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OLED TV도 유럽 수요가 부진하고 LCD TV와 가격 격차 확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LCD TV가 더 아주 가격이 싸지고 LCD도 정말 화면이 깨끗하고 좋게 나오는데 굳이 비싼 OLED를 살볼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유럽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OLED TV 수요가 줄고 있는 게 이제 TV 사업부가 가장 큰 피니시브로 문제점으로 4분기에 나타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은 인플레이션발 판가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물류비를 포함한 비용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서 문제가 크고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 전장 사업은 공급망 이슈 완화와 더불어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아직은 이익 변동성이 큰 그러한 구간에 있어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은 PC, 모니터 등 IT 제품의 수요 약화에 따라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4분기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미래는 정말 어둡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연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2023년 1월에 열리는 CES죠. 미국 가전박람회, 국제 가전박람회, 라스베가스에 열리는데 연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CES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번 CES에서 주로 어떤 업종과 섹터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나서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성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보는 CES 2023년 새 키워드는 웹 3.0과 메타버스다. 의외로 메타버스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 정말 이거 인기 없죠. 다 이게 메타버스 투자하다가 박살이 났는데 웹 3.0과 메타버스. 지금이 웹 2.0이니까 웹 3.0은 좀 더 진화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과 탈중앙화된 독특한 그런 새로운 웹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여기에 메타버스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 보안,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등 총 5가지 핵심 주제가 선정이 됐다. 다시 한번 인간 보안,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렇게 5개 주제가 이루어져서 CES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23 CES는 웹 3.0과 메타버스이다. 라스베가스에서 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리죠. 주요 확정된 연사는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 마이클 카산 미디어링크 설립자, 조지 커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 존 메이 존 디어 회장.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농설라 난리가 난 거죠. 리사소 AMD 회장, 올리버 칩스 BMW 그룹 회장, 뭐 이런 회사들이 리더들이 나오는데 BMW도 뭔가를 이야기하는 전기차 이야기를 자연주의, 리사소 AMD는 그렇죠. DDR5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조 연설 주제는 끊임없는 세상에서 하는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의 구축, 끊임없는 세상에서 하는 연결과 커뮤니티 구축, 이런 내용이라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해안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브랜드가 어떻게 기술과 독창성을 결합해 고도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인 거죠.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로보틱스, 드론, 증강현실, 가상현상, 모빌리티,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 등 주요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건강, 지속 가능성, 스포츠 테크, 스페이스 테크 등 다양한 기술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기술. CTA는 내년 전시의 주요 기술 카테고리로 모빌리티, 트랜스포테이션, 디지털 헬스 등 헬스테크, 웹 3.0 메타버스, 지속 가능성, 인간 보안 총 5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는 웹 3.0 쉽게 말하면 3세대 인터넷이라는 의미죠. 미래 웹 환경을 뜻하는 거고 지금이 2세대니까 웹 3.0은 탈중앙화를 통해서 더 개인화되고 고도화되고 진화된 앱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나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잘 나오죠.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진 만큼 내년 CE에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여기에는 체외 진단 기업들 그렇죠? 네, 이런 기업들이 와서 디지털로 전환된 헬스케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체 신호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최신 자율주행 전기차, 개인 이동 장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도 나올 예정이고 지속 가능성 그 주제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전략하고 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주제이다. 이렇게 에너지를 전략하고 발전량을 늘리는 것. 이 밖에 식량 부족,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자연재해 복구, 스마트 도시 전력 공급, 수질 개선 등 다양한 문제에서 어떻게 기술들이 적용되느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거죠. 인간 안보라는 5가지 주제 인간 안보라는 게 있는데 질병, 범죄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인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질병을 통해서 인간의 안전이 침해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데에서 주제를 가지고 다룬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내년에 CES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주말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뭐 소수남매죠. 오늘은 뭐 다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온갖 잡주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요즘 잡주들을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보죠. 그리고 왜 오르나를 한 번씩 보죠. 펀드 매니저 30년 하면서 안 보고 투자 안 한 종목이 그 잡주 최근에 올라온 잡주들이 90%인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 혹시 내가 꼰대 기질로 틀린 게 아닐까? 내가 이런 것들이 주식이 아니다라고 치부해서 버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혼란에 빠진 거죠, 그렇죠? 네. 새로운 사고와 시각으로 이런 잡주들을 봐야 되는 건가? 근데 계속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보는데 이틀을 가는 것을 못 봤다는 거죠, 그렇죠? 이틀, 3일 가는 것을 못 본 거. 내가 저 종목을 꼭 사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들어와도 방해가 되고 사서 따라가면 물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최근에 이제 주식 상승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왜 올라왔냐를 최소한 한 줄이라도 노트 정리를 해보고 이게 정말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가? 세상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한 건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 자신을 노출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CES 종목 관련 종목도 공부를 하시고 여전히 저는 내년엔 방산, 우주항공, 신재생, 로봇, 중국 수혜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당 작두를 탄 무당만이 맞출 수 있는 암울한 시장이지만 예, 좋은 크리스마스가 주말에 다가오죠.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자녀분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